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한 가지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최씨 가문을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학교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돈과 권력이 모든 규칙을 좌우했다. 최민주는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시의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돈의 상업용 부동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배경 덕분에 최민주는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곳을 지배했다. 교사들은 그가 함부로 말해도 눈 감아 주었다. 학생들은 그가 지나갈 때 흩어졌다. 그의 한마디 말은 누군가를 몇 주 동안이나 표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도현이 전학을 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동네에서 온 또 다른 전학생일 뿐이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혼자 지냈다. 낡은 운동화와 퇴색한 재킷은 그가 연줄이나 돈이 없는 사람임을 나타냈다. 그저 군중 속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박도현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9살 때부터 2년 전 아버지의 죽음까지 그는 매일같이 훈련을 받았다. 군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무술을 통해 그에게 규율을 가르쳤다. 폭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위해서였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 가르침들은 박도현의 뼛속에 새겨져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반사신경과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만들어냈다. 박도현은 교실 창가 근처에 있는 책상을 선택했다. 빛이 딱 알맞게 들어와서 책을 읽기가 더 쉬웠다. 며칠 동안 평화로운 아침, 그는 일찍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숙제를 했다. 그곳은 낯선 곳에서 그의 닻이 되었다. 최민주는 알아챘다. 책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박도현이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민준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그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이 새로운 아이가 그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은 도전처럼 느껴졌다. 어느 화요일 아침 박도현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 최민준이 그의 책상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도현의 노트는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페이지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최민준의 친구인 김태우와 이승현이 근처에 서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최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더 좋은 자리를 찾은 것 같네. 불만이라도 있어? 교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새로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렸다. 박도현은 잠시 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호흡은 고르게 유지되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몸을 굽혀 남은 노트를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다른 의자를 가져와 최민준 바로 옆에 앉았다.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는 노트를 깨끗한 페이지로 펼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뒤따른 침묵은 달랐다. 혼란스러웠다. 학생들은 서로 쳐다봤다. 그들은 분노나 두려움을 예상했다. 이 침착한 반항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최민주는 몸을 기울였다. 네가 강하다고 생각해? 무섭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는 거냐? 박도현은 계속 글을 썼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숙제를 하려고 할 뿐이야. 이 학교에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그럼 나에게 그럴 이유를 주지 마. 그 말들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뒤쪽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이 그때 들어왔고 그 순간은 흐지부지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학교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최민준이 새로운 아이를 찍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다. 조만간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최씨 가문의 영향력은 오래된 나무의 뿌리처럼 마을 전체에 뻗어 있었다. 최건우의 부동산 회사는 상업지구의 절반을 건설했다. 최씨 가문의 이름은 지역사회회관, 공공도서관, 심지어 병원, 병동 전체에 걸쳐 명패에 나타났다. 최건우가 회의를 소집하면 시장이 나타났다.
그 힘은 최민준에게 직접적으로 흘러갔다. 그는 규칙이 자신을 중심으로 휘어진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다. 시험에 떨어졌는가? 그의 아버지는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갑자기 추가 학점 기회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는가? 다른 학생은 학교를 옮겼다. 돈은 침묵을 샀고 영향력은 수능을 샀다. 최민준은 농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 프로그램을 지원했기 때문에 농구를 했다. 최민준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요구했을 때 코치는 이를 악물고 웃었다. 팀 동료들은 그가 막혀 있어도 그에게 공을 패스했다. 아무도 최씨 가문의 사과 수레를 업고 싶어 하지 않았다. 리버사이드에서 최민준은 전략적인 잔인함을 통해 명성을 쌓았다. 그는 연줄이 있는 학생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피했다. 대신 그는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새로운 학생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전화할 수 없는 사람. 박도현은 그 프로필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새롭고 조용하고 겉으로 드러난 배경이 없었다. 최민준은 그를 쉬운 먹잇감으로 여겼다. 하지만 박도현의 눈에는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움츠러들거나 그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다. 박도현은 둘 다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최민준의 제국 전체가 그와 상관없는 것처럼 자신의 공간에 존재했다. 그 무관심은 어떤 모욕보다 최민준을 더 괴롭혔다. 최민준이 계획했던 충돌은 그 금요일에 일어났다. 그는 보안 순찰이 거의 없고 교사들이 절대 가지 않는 체육관 뒤편 주차장을 선택했다. 그 소식은 단체 채팅과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퍼져나갔다. 마지막 종이 울릴 때쯤 학교의 절반은 뒤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도현은 소문을 들었지만 일상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책을 챙기고 사물함을 닫고 출구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군중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콘크리트 위에 줄을 서서 휴대폰을 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흥분했다. 최민준은 김태우와 이승현을 옆에 두고 중앙에 서 있었다. 와줘서 고맙다, 박도현. 집에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박도현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 가게 해줘. 너무 늦었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지. 누군가가 너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줄 시간이야. 최민준은 박도현의 가슴을 밀쳤다. 군중은 함성을 질렀다. 박도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균형을 유지했다. 그의 손은 옆구리에 느슨하게 있었다. 마지막 기회야. 박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 최민준은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주먹은 빠르게 날아와 박도현의 얼굴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박도현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는 고개를 기울였고 최민준의 주먹은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최민준의 운동량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균형을 잃게 했다. 박도현은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관절을 잠갔다. 그 움직임은 부드럽고 숙련되었으며 대부분의 군중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최민준은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굳어졌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박도현은 즉시 그를 놓아주며 말했다. 군중 속에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김태우가 앞으로 달려들어 서투른 주먹을 휘둘렀다. 박도현은 옆으로 피하고 김태우의 팔을 방향을 바꾸고 자신의 무게를 실어 땅에 쓰러뜨렸다. 이승현은 망설이다가 달려들었다. 박도현은 몸을 돌려 이승현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그를 포장도로 위로 미끄러지게 했다. 최민준의 친구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모든 일은 아마 10초 정도 걸렸을 것이다. 군중은 폭발했다. 휴대폰은 더 가까이 눌려졌다. 목소리는 충격과 흥분으로 겹쳐졌다. 아무도 박도현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한순간 최민준이 공격하고 있었고 다음 순간 그의 모든 무리가 쓰러져 있었다. 최민준은 팔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다.
너는 이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를 이 학교에서 쫓아낼 거야. 박도현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는 나를 방어했을 뿐이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어. 그는 군중 속으로 걸어갔고 군중은 조용히 갈라졌다. 몇몇 얼굴은 경외감을 나타냈다. 다른 얼굴은 두려움을 나타냈다. 몇몇은 마치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날 밤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 쏟아졌다. 흔들리는 영상은 박도현의 움직임, 그의 침착한 얼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3명의 더 큰 학생을 해체하는 방식을 포착했다. 댓글이 쌓였다. 몇몇은 그를 칭찬했다. 다른 사람들은 최 씨 가문이 무엇을 할지 걱정했다. 박도현은 불이 꺼진 작은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관심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고 집 뒤편의 오래된 차고에서 계속 훈련하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드러났다. 그의 비밀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마을 건너편 최 씨 가문의 저택에서 최민주는 어깨에 얼음을 대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방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전화는 그의 귀에 대고 있었다.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는 그를 내쫓고 싶습니다. 교장에게 전화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교육감에게 전화하십시오. 최 씨 가문의 이름은 이 마을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최민주는 그의 아버지가 전화에 전화를 걸며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일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모든 것을 고치는 것처럼 이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또 다른 일부는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의심. 왜냐하면 처음으로 최민주는 굽히지 않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은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박도현은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고 즉시 변화를 느꼈다. 친절했던 학생들은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지나갈 때 대화가 멈췄다. 동영상은 학교를 넘어 퍼져나갔고 그와 함께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그가 얼마나 세게 그들을 때렸는지 봤어. 그가 김태우의 팔을 부러뜨렸다고 들었어. 누군가 그가 싸움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말했어.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진실은 인식보다 덜 중요했다. 최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최민준은 정교한 팔걸이를 착용했다. 김태우는 극적으로 절뚝거렸다. 이승현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들은 부상당한 군인처럼 복도를 걸으며 동정심을 얻었다. 박 선생님은 수업 사이에 박도현을 잡았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 동영상을 봤어. 하지만 준비해야 해. 최 씨 가문은 이미 오늘 아침에 교장에게 3번이나 전화했어. 나는 나를 방어했을 뿐이야. 알아.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점심시간이 되자 박도현은 교장실로 불려갔다. 앤드류스 교장은 책상 뒤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폴더를 펼쳐 놓았다. 박도현, 나는 너의 행동에 대해 여러 건의 불만을 접수했어. 폭력, 과도한 힘에 대한 주장이 있어. 최 씨 가문은 법적 조치를 위협하고 있어. 수십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동영상도 있어요. 최민준이 먼저 저를 공격했습니다. 앤드류스는 한숨을 쉬었다. 영상을 봤어. 하지만 최 씨 가문은 이 학교의 주요 기부자야. 그들의 지원 없이는 프로그램이 삭감되고 교사가 해고돼. 네가 나를 어떤 입장에 놓는지 이해해야 해. 박도현은 완벽하게 이해했다. 돈은 정의보다 더 크게 말했다. 교장실은 법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이었고 박도현은 협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검토할 거야. 그때까지는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해야 해. 최민준이나 그의 친구들과 접촉하지 마. 고개를 숙이고 있어.
박도현은 그 모든 무게를 느끼며 사무실을 나섰다. 시스템은 그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박도현이 거의 알지 못하는 학생이 복도에서 그에게 다가왔다. 알렉스, 보통 뒤에 앉아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너에게 보여줘야 할 것을 녹음했어. 알렉스는 휴대폰을 꺼내면서 손을 떨었다. 화면에서 최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방과 후에 그를 몰았을 거야. 모두가 보도록 해야 해. 우리 아버지가 나머지를 처리할 거야. 왜 내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가 모든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지쳤기 때문이야. 어쩌면 네가 실제로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날 밤 더 많은 증거가 익명으로 도착했다. 문자 메시지의 스크린샷. 교장이 그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는 김태우를 보여주는 또 다른 동영상. 천천히 조용히 다른 학생들이 행동하기로 선택하고 있었다. 박도현은 그날 저녁 차고에 앉아 손을 감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자세를 연습했다. 각 주먹은 그에게 교훈을 상기시켜 주었다.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성격에 있다. 모든 곳에서 압력이 가해질 때 굳건히 서 있는 것에 있다. 최씨 가문은 빠르게 움직였다. 화요일까지 지역신문은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폭력 사태, 신입생이 3명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다. 그 이야기는 박도현을 공격적이고 위험하며 통제 불능으로 묘사했다. 팔에 깁스를 한 최민준의 사진이 일면에 실렸다. 학생들은 구내식당에서 속삭였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답을 요구했다.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고 박도현은 펜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의 증거는 계속 들어왔다. 최건우가 전화로 박도현 녀석을 처리할 것이라고 자랑하는 녹음. 최민준이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교장을 소유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동영상. 박 선생님은 모든 것을 수집하여 조용히 사건을 만들었다. 진실은 중요해. 박도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해. 징계 청문회는 금요일로 예정되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서 박도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박도현이 자신을 방어했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았다. 문제는 진실이 최씨 가문의 영향력보다 강할 것인지 여부였다. 박도현은 그 주를 이상한 고립 속에서 보냈다.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지지를 표명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리를 두었다. 학교는 캠프로 나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비공개로 유지했다. 수요일 오후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최민준은 다시 박도현을 도발하려고 복도에서 그의 길을 막았다. 여기서 마지막 날들을 즐겨. 박도현, 금요일까지 너는 사라질 거야. 박도현은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받아들일게.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아. 모두가 진실을 알아.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너는 그것을 바꿀 수 없어. 최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왜냐하면 박도현이 옳았기 때문이다. 그가 퇴학당하더라도 최씨 가문이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리버사이드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이다. 최민준의 명성,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손상되었다. 금요일이 왔다. 징계위원회는 도서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사들은 긴 테이블에 앉았다. 앤드류스 교장은 불편해 보였다. 최건우는 팔짱을 끼고 권위를 발산하며 뒤에 앉아 있었다. 최민준은 먼저 자신의 사건을 발표하며 박도현이 자신과 친구들을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묘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습된 감정으로 떨렸다. 김태우와 이승현은 그 이야기를 입증했고 그들의 증언은 분명히 리허설되었다. 그 다음은 박도현의 차례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학교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날부터 표적이 되었습니다. 제 재산은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저는 필요한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여 저를 방어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최민준이 끼어들었다. 너는 그가 끝내도록 하세요. 이사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말했다. 알렉스는 청중석에서 일어섰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최민준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습니다. 최건우는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당신은 무작위 학생이 최건우 씨 앉아주세요. 이사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1시간은 긴장되었다. 비디오가 영상이 화면에서 재생되었다. 오디오 클립이 방을 채웠다. 문자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각 증거와 함께 최 씨 가문의 사건은 무너졌다. 다른 학생들이 앞으로 나섰다. 한 소녀는 최민준이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한 소녀는 최민준에게 양보하기를 거부했을 때 농구팀에서 자리를 잃었다고 묘사했다. 억눌린 진실의 세월이 쏟아져 나왔다. 최건우의 얼굴은 붉게 변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이 아이들은 조작당했습니다. 아니요, 최건우 씨. 이사회 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의 가족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 청문회는 당신 아들의 행동에 관한 것이며 증거는 명확합니다. 이사회는 30분 동안 심의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최민준은 한 학기 동안 정학될 것이다. 학교 일에 대한 최 씨 가문의 관여는 검토될 것이다. 그리고 박도현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방은 폭발했다. 몇몇 학생들은 환호했다.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조용히 앉아 있었다. 최건우는 변호사와 연락처에 전화하며 이미 휴대폰을 들고 폭풍처럼 나갔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최 씨 가문이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 가했던 보이지 않는 소나기가 마침내 풀렸다. 다음 몇 주 동안 상황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최민준은 정학을 받았다. 그의 복귀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거만함은 사라졌다. 학생들은 더 이상 그가 지나갈 때 비켜서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도현은 창가 옆 책상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거기에 앉을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찍 도착하고 숙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차고에서 훈련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다가왔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네가 나섰어. 한 소녀가 말했다. 그것은 의미가 있었어. 박 선생님은 어느 날 오후 그를 불러 세웠다. 네가 한 일은 너 자신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었어. 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진실은 중요해.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있어. 박도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를 만든 거야. 시내 신문은 결국 정정기사를 실어 초기 보고서가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 가문의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최건우는 다음 선거에서 시의원 자리를 잃었다. 그들의 부동산 회사는 과거 관행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박도현은 더 이상의 사건 없이 리버사이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결코 관심이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가 가르쳐준 원칙대로 살았다. 규율, 성실, 싸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도전을 받았을 때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용기. 몇 년 후 학생들은 여전히 그 학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학 와서 모든 것을 바꾼 조용한 아이에 대해. 평범한 학생이 두려움 위에 세워진 권력이 잃을 것이 없고 증명할 것이 모든 것인 사람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날에 대해.
알렉스는 결국 수십 명의 학생을 인터뷰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다. 그 이야기는 리버사이드를 넘어 퍼져나가 평범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찾을 때까지 기관이 어떻게 권력자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예가 되었다. 박도연은 그 몇 달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교육을 추구하고 훈련을 계속하고 목적을 가지고 삶으로써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며 나아갔다. 하지만 때때로 어린 학생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할 때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반복하곤 했다. 진정한 힘은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네가 넘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키가 크게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너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방에서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정의가 항상 쉽거나 빠르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옆에 설 용기를 찾을 때까지 혼자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단순히 부서지기를 거부하는 것이다.